2020년 우리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단연코 확진자일 겁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발생이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힘으로 감염병 자체를 막기 어렵다면 코로나19 같은 대유행병이 퍼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더 깊이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준비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코로나19 1년을 되돌아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번 광복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은 감염자와 접촉하거나 밀접한 거리에 있을 경우 전염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회를 금지하는 이유죠. 서울시가 결국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대상은 광복절에 2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한 26개 단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를 허가했고 100명으로 신고된 집회에는 경찰 추산 5,000명 이상이 몰렸습니다. 나는 열도 안 올라요. 나는 병에 대한 증상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저를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놈들이. 그는 이틀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광화문 집회가 전국에 감염을 확산하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관련 확진자가 176명까지 늘었는데 각 지역에서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정말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책임지고 살아야 돼서 제 일을 지금 한 30여 년 하고 있고 나이는 60 넘었고 딸 하나 있고 직장 다니고 태극기 부대라는 별로 좋은 소리는 저도 거부감이 있어요. 근데 정말 저는 나라가 이러지 않았을 때도 뭐 이렇게 게임하는 데 들어가면 제 닉네임을 저는 소중한 대한민국 이거를 썼었는데 나라가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제가 지금 평범한 시민으로 여기서 살고 있지만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이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고 그리고 허용된 집회의 자유라든가 코로나라는 그게 그런 불청객 때문에 집회를 안 해야 된다는 건 맞아요. 근데 유난히 광화문에만 이번에 저도 광화문 갔다 와서 그 진단받으라고 저 안 받았어요. 계속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한 아가씨가 정말 무덤덤하게 안 받으시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 이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처벌을 왜 받냐고. 내가 무슨 죄졌냐고. 막 뭐라 그래서 화가 나갖고 그 다음에 또 남자분이 전화 와서 그분하고 얘기하다가 무증상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무증상이면 맞잖아요. 다 해야지. 어떻게 강화문 갔다 온 사람만 선별을 해서 받으라고 그럴 수 있어요. 무증상이면.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칠곡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고 3개월 정도 코로나 환자를 봤었던 간호사 유연화입니다. 제가 있던 병동이 코로나 병동이 갑자기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음압병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들이랑 또 뭐 거의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스크리닝 검사하고 나면은 그때 가서 잠깐 보고 오고 그러면서도 집에 가서는 마스크 절대 안 벗고 막 그랬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보면 이렇게까지 서럽진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 코로나 환자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집에 가고 싶다고 가면 가족들의 안전이 어떻게 보면 위협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니까 쉽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병동에서 밥 먹을 때 마스크를 저는 거의 끼고 먹었어요.
제가 만약에 감염돼서 남을 감염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를 감염시킬 수도 있으니까 밥을 한 숟가락 먹고 마스크 끼고 먹고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근데 아빠한테 이야기하니까 마스크 끼고 밥 먹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너 그러면 한 입 떠먹고 마스크 끼고 씹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저는 진짜 그렇게 살았거든요. 출근할 때는 그나마 마음이 좀 가뿐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집에 없으면 저희 가족들은 제가 있는 것보다 안전해지잖아요. 그래서 가뿐한 마음으로 갔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PAPR이라고 장비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어떤 장비냐 하면 공기 호흡을 도와주는 기구인데요. 그 밖에 있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링 한 다음에 그 옷을 입은 방호복을 입은 사람한테 공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를. 우리는 그거를 분명히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에이즈 환자도 주변에서 많이 보고 감염병 환자가 처음은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내 안전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명백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요. 나의 안전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심리적으로도 좀 덜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호구가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지도 않았었고, 사실 그런 병원은 거의 없겠지만 체계가 계속 바뀌고 하는 와중에 되게 간호사들 보고 일선에서 막으라는 거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막 전쟁 나면 앞에 이렇게 방패막이처럼 세우는 전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전쟁터에 같이 나가는데 제 전우가 나 이번 전쟁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안 불안하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반 이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안하죠. 저 총도 사실 쏠 줄 모르는데 이러면 엄청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의 위협도 안전받고 나의 위협도 안전받는 느낌. 위협받는 느낌. 안전도. 끌려가는데 이제 동료 때문에 도망가지도 못하고. 한 사람은 병원에서 또 한 사람은 광화문에서 코로나19를 만났습니다. 자발적이든 자발적이지 않든 두 사람이 그곳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광화문이 코로나 환자들이 확진된 곳이라는 성지가 아니고, 네, 모르는 분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게 좀 답답하고 억울해서 하다못해 저랑 같은 생각인 사람도 집회 안 나오는 친구도 너 이번에 광화문 갔다 왔냐? 너 앞으로 병원 갔다 왔냐? 너 앞으로 나 볼 생각 하지 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너무 화가 났어요. 농담이라도. 너무 가슴 아픈 소리라. 그러니 저희랑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더 하겠죠. 당연히 가치가 있으니까 일부러 가는 거고 시간을 내서 가는 거고, 여기 나온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생각해서 각자 광주에서 부산에서 버스 대절해 갖고 애들 데리고 그 코로나 그러는데도 그 사람들이 무모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 나름대로 확신이 있고 코로나 조심하면 되고 코로나보다도 나란 일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전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코로나 저거 했다고 안 하나요? 제가 하는 거는 유관순 열사가 그 열사술이 들으려고 태극기 들었다고 생각 안 해요. 멀리서는 영웅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근데 진짜 좋은 일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곁에는 오지 마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저희 엄마도 밖에서 안 밝히시더라고요. 요즘 딸이 안 보이는데 이러면 아 그냥 뭐 이러고 얼버무리셨다고 혹시나 싶어서 그런 거 보니까 좀 씁쓸하긴 했는데 저희를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해주셨는 거에 비하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저희도 사람이라서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냥 재수 없으면 걸리겠지? 그 정도.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난 전혀 걸리지 않겠다. 네,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만약에 걸리면 아, 독감 걸렸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니까. 근데 독감으로도 사람이 죽는다니까요, 감기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재수 없이 걸려서 운이 나빠서 죽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들 마스크 하고 다니고 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마스크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마스크를 한다니까요. 사실 코로나 환자가 터지면 의료진들이, 병원 노동자들이 그걸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밖에 지나가다가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저런 사람 때문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집에도 못 가고 그렇게 개고생을 했다. 그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 요양병원 환자분들 식사 보조해드리고 기저귀 치워드리고 그리고 다른 기본적인 간호까지 다 할 거 아닌데 진짜 양심 없다 막 분노가 났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코로나 병동에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 아 그래 너 진짜 큰일한다 잘 갔다 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엄마가 몇이나 될까요? 그런 거 생각 한 번씩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뭐 사명감 같은 것도 있지만 안전하고 싶어 하는 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제가 지금 강화문에 나오지만 제 생각이 완전히 편향적으로 그런 사람이라고 전 절대 생각 안 해요. 항상 기본적으로 남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었으면 전 항상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근데 지금 아무리 이해하려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강화문 집회는 막으면서 해운대 30만 명, 20만 명 이런 데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우리 생각에 너무 안 맞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렇게들 하니까 저희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주부가 살림만 잘하고 내 가정 경제만 생각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난 나란 일에 관심 없어 이러는 친구들은 저랑 생각이 달라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보다 더 미워요. 제가 하는 말은 네가 끔찍이 사랑하는 네 손주가 살아갈 나라다. 그 더울 때 추울 때 강화문을 왜 나오겠어요. 이제 나오다 보니까 습관처럼 이제 나온 거죠. 제가 뭐 추운 데서 얼굴 빨개지거나 더운 데 땀을 흘리거나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뭐 저한테 뭐 애국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안 하던 짓을. 태극 문양은 음을 나타내는 파랑과 양을 나타내는 빨강의 조화를 상징합니다. 우주 만물이 음과 양의 조화로 생명을 얻고 발전한다는 진리가 숨어 있죠.